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매일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그 달콤하고 신선한 과일이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우리, 이제는 남은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고 싶어 몸에 좋다는 것만 찾아 먹는데 정작 그 선택이 독이 되어 돌아온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과일을 자연이 준 완벽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하루 한 번 꼭 먹으라고 권하고 신문과 잡지에서도 무엇은 혈관에 좋다, 무엇은 노화를 늦춘다는 기사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저는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보며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모든 과일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음식을 처리합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은 떨어지고 신장과 간의 해독 기능은 둔해집니다. 그 결과 젊은 시절 아무 문제 없이 먹던 과일이 노년에는 혈관을 막고 장기를 손상시키며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온 많은 어르신들이 박사님, 저는 평생 술, 담배 한 번 안 했는데 왜 당뇨와 고혈압이 찾아왔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분들의 일상 식단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과일 습관입니다. 달고 부드러운 맛, 건강에 좋다는 소문, 그리고 오랫동안 형성된 습관이 합쳐져 매일 같은 과일을 먹습니다. 문제는 그 과일들이 노년기 몸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건강하다고 믿어온 그 과일이 사실은 60세 이후에는 술보다도 위험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하거나 신장에 부담을 주고 심장 리듬을 흐트러뜨리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 채 매일 습관처럼 그 과일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첫째, 60세 이후 반드시 멀리해야 할 독이 되는 과일 3가지. 둘째, 나이든 몸을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유지해줄 보약 과일 4가지.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 건강과 수명은 전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강원도의 산골 할아버지부터 서울의 교직 생활을 마친 선생님, 그리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직접 이 원칙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수년간 약으로도 잡히지 않던 혈압이 안정되고 끊임없이 재발하던 통풍이 사라지며 지방간이 회복된 사례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식탁 위에 올라오는 과일 한 조각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떤 과일을 빼고 어떤 과일을 더할지는 반드시 과학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그 근거와 방법을 그리고 실제 사례와 함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건강한 노후를 만들지 아니면 병상에서 보내는 나날을 만들지 바로 지금 결정됩니다. 이제 60대 이후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의 정체부터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마주할 건강의 탈을 쓴 암살자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혹시 의외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부드럽고 달콤한 과육, 손쉽게 껍질을 벗겨 먹을 수 있는 편리함, 그리고 변비 해소와 에너지 보충에 좋다는 이미지 덕분에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완벽한 건강 간식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나나는 압축된 당분 덩어리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분비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나나 한 개가 만드는 혈당 상승. 곡선은 마치 화재 경보가 울리는 것처럼 췌장에 강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은 이를 낮추기 위해 무리하게 인슐린을 쏟아내야 하고 이 반복이 쌓이면 결국 췌장세포가 지쳐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바나나에는 또 다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젊었을 때는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60세 이후로는 상황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해마다 1%씩 떨어지는데 이때 칼륨이 과잉 섭취되면 혈액 속에 쌓여 심장의 전기 신호를 흐트러뜨립니다.
그 결과 부정맥이 생기거나 심하면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살아온 최 어르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70세가 조금 넘은 그분은 매일 아침 새참으로 바나나 2개를 먹는 습관이 수십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건강을 챙긴다고 믿었던 그 습관이 어느 날 갑자기 발목을 잡았습니다. 밭에서 일하다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쓰러진 것입니다. 응급실 검사 결과는 심각한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심부전. 어르신은 평생 내 몸에 좋을 줄만 알고 챙겨 먹은 게 이렇게 나를 쓰러뜨릴 줄 몰랐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바나나를 끊고 약물 치료를 병행한 후 심장 기능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이야기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좋다고 믿는 음식일수록 나이 들어서는 반드시 내 몸 상태와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나나는 청장년층에게는 훌륭한 에너지원일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혈당과 신장, 심장에 모두 부담을 줄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특히 혈압약, 이뇨제, 심장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칼륨 과다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달콤함과 새콤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한번 집으면 멈추기 어려운 과일입니다. 작은 알 하나가 입안에서 터질 때의 향과 맛은 그야말로 자연의 사탕이라 불릴 만하지요.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는 이 작은 알맹이가 치명적인 탄환이 될 수 있습니다. 포도의 당분은 대부분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흡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젊을 때는 이런 빠른 에너지 공급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진 노년기에는 혈당 스파이크급 상승을 유발합니다. 특히 문제는 포도의 당분. 대사 과정에서 다량의 요산이 부산물로 생성된다는 점입니다. 요산이 몸속에 과도하게 쌓이면 관절에 날카로운 결정이 형성되어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통풍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풍의 원인을 고기나 술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달콤한 과일, 특히 포도가 숨은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통영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배를 몰던 이 선장님의 사례를 잊지 못합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보내며 주식은 생선이었고 육류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발가락 관절이 붓고 밤마다 뼈를 깎는 듯한 통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병원 진단은 급성 통풍. 선장님은 억울해하며 고기도 안 먹는데 왜 이런 병이라고 하셨습니다. 식습관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출항 후 매일 밤 포도 한 송이를 드시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피로회복용이라고 생각했던 그 습관이 결국 요산 수치를 치솟게 만들고 통풍 발작을 부른 것입니다. 포도를 완전히 끊고 2달이 지나자 그 지독한 통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특히 건포도는 수분이 빠져 당분이 더욱 농축된 형태이므로 통풍이나 혈당 문제를 가진 어르신들에게는 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달콤한 간식이 필요하다면 당 지수가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다른 과일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식탁에서 경계해야 할 과일은 수박입니다. 여름철 땀에 젖은 몸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대표 간식이 바로 수박이지요. 커다란 푸른 껍질을 갈라내면 붉고 촉촉한 과육이 가득 차오르고 그 단맛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물이나 다름없다며 마음 놓고 드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는 이 시원한 한 입이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당에 있습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을 통해 섭취하는 포도당은 온몸의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만 과일 속 과당은 다릅니다. 과당은 대부분 간에서만 처리되며 이 과정에서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당이 우리의 포만감 조절 시스템을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면 배부르다는 신호가 뇌로 전달되지만 과당은 이런 신호 전달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수박이나 과일 주스를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오히려 식욕이 더 자극됩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고은숙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무더운 날 가족들이 먹고 남은 수박 반 통이 아까워 혼자 다 드셨다고 합니다. 그날 밤 어머님은 식은땀을 흘리며 구토와 어지럼증에 시달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급격한 혈당 변동과 과다 섭취로 인한 위장관 부담이 원인이었습니다. 이후로 어머님은 수박을 보면 그건 내 목숨을 위협했던 무기라며 손사래를 치십니다. 수박의 함정은 가볍다는 인식입니다. 수분 함량이 높아 마치 칼로리가 낮고 부담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분이 물에 녹아 있어 빠르게 흡수됩니다. 여름철 더위에 지친 몸이 순간적으로 달콤함을 갈망할 때 수박은 단시간에 많은 당분을 공급해 간과 혈당에 큰 부담을 줍니다. 60세 이후라면 수박을 먹더라도 반드시 소량, 그리고 다른 음식 전에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시원한 마늘 이유로 무심코 과잉 섭취하는 습관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는 흐름을 완전히 바꿔 몸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지켜주는 보약 과일 4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채소로 착각하시지만 엄연히 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단맛을 내는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혈관 속에 쌓인 나쁜 기름 찌꺼기를 녹여 없애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강력한 세정제처럼 아보카도의 착한 지방은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만들고 딱딱해진 혈관벽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게다가 혈당 지수가 거의 0에 가까워 당뇨 환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입니다. 저는 몇 해 전 서울에서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신 김정호 선생님을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65세였던 선생님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 중이었지만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식단은 나름 건강하게 조절한다고 하셨지만 곡류와 과일 위주의 식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께 아주 간단한 처방을 드렸습니다. 다른 건 그대로 두시고 매일 아침 아보카도 반 개씩을 샐러드에 넣어 드셔보세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석 달 뒤 혈압이 안정되어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30%나 감소했습니다.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생활 습관만으로 이런 변화가 나올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아보카도의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불포화 지방산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 K, 피부와 세포 회복에 좋은 비타민 E, 체내 염증을 완화하는 항산화 성분 루테인까지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아보카도는 혈관 청소기이자 노화 방지 과일로 불리며 전 세계 장수 마을들의 식단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아보카도를 선택할 때는 껍질이 초록에서 짙은 갈색으로 변하고 꼭지 부분이 살짝 들어간 것을 고르시면 좋습니다. 단단한 것을 사서 상온에서 후숙시키면 며칠 후 부드럽고 고소한 상태로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 설탕 덩어리 과일 대신 아보카도 반 개를 올려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혈관 나이를 되돌리고 심장을 더 전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보약 과일은 뇌를 깨우는 보라빛 다이아몬드 블루베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겪게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장을 보러 갔다가 왜 왔는지 잊어버리며 대화를 하다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이를 깜빡함이나 건망증 정도로 가볍게 여기지만 사실 뇌세포의 연결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특별한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뇌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해 줍니다. 단순히 뇌 건강뿐만 아니라 기억력, 감퇴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윤혜진 어머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70을 넘기면서부터 머릿속에 안개가 낀 듯 멍한 상태, 이른바 브레인 포그가 잦아졌습니다. 평생 즐겨 읽던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친구들과의 대화가 버거워져 점점 집에만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따님의 권유로 매일 아침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어머님은 예전의 또렷함을 되찾았습니다. 책 속 문장이 다시 머릿속에 그려지고 독서 모임에도 나가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어머님은 웃으며 블루베리가 나를 다시 세상과 연결해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블루베리는 생과일로 먹어도 좋지만 냉동 상태로 보관하면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크게 줄지 않아 1년 내내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가당 블루베리 잼이나 블루베리 시럽은 설탕 함량이 높아 오히려 뇌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블루베리의 효능을 극대화하려면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레인 요거트나 견과류와 곁들이면 안토시아닌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약 과일은 면역력의 녹색 갑옷 키위입니다. 나이가 들면 단순한 감기 하나도 만만치 않습니다. 젊을 때는 며칠 쉬면 낫던 병이 60세 이후에는 폐렴이나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져 오랜 입원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는 결국 면역력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키위 한 알에는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비타민C의 2배가 넘는 양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와 세균에 맞서 싸우는 백혈구의 무기를 보강하고 손상된 세포의 회복을 돕습니다. 다시 말해 키위는 우리 몸의 군대를 훈련시키고 장비를 갖춰주는 지휘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인천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박상철 사장님은 매년 겨울이면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해 폐렴으로 번진 적도 여러 번이었죠. 면역력이 너무 약해 겨울철은 늘 병원과 가까이 지내야 했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권한 것은 거창한 보약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키위 한 알을 드셔보세요. 그렇게 2해를 보내고 나니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고 겨울철에도 건강하게 가게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키위 한 알이 수십 첩의 보약보다 낫다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키위는 녹색과 황금색 2가지 품종이 있는데 녹색 키위는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에 좋고 황금 키위는 비타민C 함량이 더 높아 면역력 강화에 특히 유리합니다. 또한 키위를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키위 속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약 과일은 자몽입니다. 자몽은 상큼한 신맛과 쌉쌀한 뒷맛이 독특해 호불호가 갈리지만 그 속에는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나린진이라는 플라보노이드입니다. 나린진은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높다는 것은 적은 양의 인슐린만으로도 혈당이 잘 조절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이 무리하게 인슐린을 분비할 필요가 없어지고 지친 췌장세포에 휴식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몽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특정 약물과 함께 먹으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몽 속 나린진은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혈중 약물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고지혈증 약, 심장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자몽 섭취로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자몽이 훌륭한 보약 과일이지만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몽의 건강 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약물과의 상호작용 여부를 먼저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자몽을 먹을 때는 가급적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더 잘 흡수됩니다. 좋은 과일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먹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과일이라도 먹는 시기와 방법이 잘못되면 그 효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보약 과일 200% 활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황금 시간대에 먹으십시오. 과일은 식후 디저트가 아닙니다. 식사 직후에 과일을 먹으면 다른 음식과 함께 소화되면서 위에 오래 머물러 발효와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 30분에서 1시간 전 공복 상태에서 과일을 먼저 먹으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른 음식에 방해 없이 흡수되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둘째, 궁합이 맞는 짝꿍과 함께 드십시오. 블루베리와 플레인 요거트 짝꿍은 단백질이 안토시아닌의 흡수율을 높이고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와 시금치 또는 케일 짝꿍은 비타민 K와 불포화 지방의 조합으로 혈관과 뼈 건강을 동시에 지킵니다. 키위와 견과류 짝꿍은 비타민 C가 철분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셋째, 피해야 할 조합을 기억하십시오. 과일과 우유, 떡, 빵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제품의 카제인과 밀가루의 글루텐이 과일 속 섬세한 항산화 성분의 흡수를 방해하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똑똑하게 보관하고 손질하십시오. 아보카도는 약간 단단한 것을 사서 상온에서 후숙시킨 뒤 살짝 말랑해졌을 때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이상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나 딸기는 식초 몇 방울을 푼 물에 1분 정도 담갔다가 헹구고 물기를 완전히 말려 냉동 보관하면 영양소를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들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60세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선택입니다. 저는 의사이지만 한동안 과일의 효능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무관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진료 기록과 자료를 정리하다 허기가 지면 밥 대신 달콤한 과일을 가득 먹었고 자연식이니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평소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보고 이대로라면 언젠가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과일을 포함한 식습관을 점검했고 독이 되는 과일과 보약 과일을 구분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예전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음식을 대할 때 만만이 아니라 내 몸과의 궁합을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건강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과일 중 여러분이 매일 먹던 것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과일로 바꾸실지 여러분의 다짐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찾는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가족이나 친구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꼭 공유 버튼을 눌러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청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